자, 오늘은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좀 스페셜하게 화면도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했어요. 눈에 잘 띄라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때까지 배웠었던 문법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건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영어 문법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마인드맵 가지고 선생님이 총정리를 해볼게요. 이 마인드맵은 선생님이 따로 나중에 댓글에 첨부 파일의 위치를 알려주겠습니다. 첨부 파일의 위치에 가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의 내용에 선생님이 필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필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이 마인드맵을 강의를 보고 단순히 뺏기는 수준으로만 쓰지 마시고 여러 장 출력하셔가지고 내용을 암기했다가 이렇게 써보면은 기억이 나는 거랑 기억이 안 나는 거랑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오늘은 이때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전부 다 다루어 볼 예정이기 때문에 강의가 조금 길어질 겁니다. 강의가 좀 길어질 거를 예상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웬만하면 끊지 마시고 한 템포에 같이 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단어를 외우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단어를 막 외우면 안 되고 단어를 외울 때 특정한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 어려운 기준을 품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품사가 영어에서는 8개 있지만 이 8개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4개였다. 그래서 우리는 4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8품사가 아니고 4품사 위주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4품사 적혀 있는 겁니다. 명사는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처럼 기억이 나야 됩니다. 사람, 사물, 개념의 이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형용사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었죠.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고요. 오늘은 할 게 많기 때문에 필기를 빠르게. 사전이나 영어 책에서 찾으면, 영어 단어책에서 찾으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니은 이렇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사전에서 찾으면 혹은 단어책에서 찾으면 뭐뭐 하다 이렇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여기 위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거나 우리가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동사를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수식하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수식하는은 꾸며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단어를 외웠는데 이 단어를 분명히 사전에서 찾으면 형용사 꼴인데 이거 실수 많이 하는 겁니다. 형용사인데 이거를 마치 동사처럼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동사는 동사대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줬던 게 이거예요. beautiful, 아름다운 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아름다운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주 이렇게 실수합니다. 아름답다 이렇게 외우면은 곤란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닙니다. 말해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영어의 수준이 단순히 단어 수준이 아니고 문장 수준이다. 근데 영어에서는 문장 중에서도 순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말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문장 들어줬었죠. Jane loves Tom 이랑 Tom loves Jane이랑 완전히 다른 뜻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뜻이다 했었던 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5가지 문형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적었었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각각의 주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것도 다 설명했습니다. 주어는 동작의 주체를 나타낸다고 했었고요. 수동태 할 때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죠.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어는 동작의 주체였고 보어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 그런데
여기 이 형식에 적혀 있는 이 보어는 사실 주격 보어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냐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했었고요. 목적어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자, 해석을 하면은 무엇을 무엇을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형식부터는 동사와 함께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복습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형식은 너무 간단해서 잘 쓰지 않는다 라고 했었고요. 뭐 2형식에 들어가는 말들은 대표적으로 비동사, 그 다음에 뭐 become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도 배웠느냐면 감각동사 배웠습니다. 지금 요거 다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선생님은 일일이 적지 않겠어요. 감각동사. 그리고 여기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명사, 형용사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여기 3형식은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이 동사가 너무 많아서 딱히 동사를 외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기억이 나시죠? 웬만한 건 뭐 3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가 특이하다 그랬는데 이 동사들을 뭐라고 부른다냐면 수요 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수요 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수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주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give, offer, teach, cook, make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다라는 의미에서 간접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목적격 보어는 여전히 보어입니다. 여기 C 보이죠? 보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위에 2형식의 보어와 마찬가지로 명사 또는 형용사가 되고요. 이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했었죠. My father make me clean the room 에서 make me clean the room 에서 clean the room 한 거는 my father가 아니고 me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해 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동사가 사역 동사 가르쳐 주었었고요. 사역 동사 뿐만 아니고 준사역 동사도 선생님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강의를 다시 돌려가지고 보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o 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o 부정사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했었죠. 이 명사처럼 쓸 때 이거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형용사처럼 쓸 때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쓴다고 했고요. 부사처럼 쓸 때는 부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명사가 문장의 구성 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다면 앞에 가주어 it을 쓰고요. 뒤에 to 부정사 이하는 진주어가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목적어 같은 경우에도 설명했고요. 보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나중에 영어 문법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여기 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쓰면 됩니다. 뭐 문장을 만들다가 혹은 문장을 읽다가 보게 되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해석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이윤으로 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뭐뭐 할 수 있는의 의미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장 들려줬던 걸로 기억해요. I need something to drink. 나는 마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마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게 명사이고 마실 수 있는 하고 끝나기 때문에 뭐뭐는으로 끝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네요. 부사적 용법의 해석은 한 가지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예문 들어줬었죠.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I studied really hard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문자로 고칠게요. 자, 요 문장도 돌아가서 다시 찾아서 적어보시고 뭐뭐 하기 위하여가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였다 하는 것도 한번 알아두십시오. 동명사는 동사를 ing-꼴로 바꾸어 가지고 이거를 명사처럼 쓰는 거라고 했고, 당연히 이 명사처럼 쓰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to 부정사처럼 가주어 it을 쓰고 뒤에 ing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죠.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사는 요겁니다. 분사는 동사를 ing나 pp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 뭐처럼 쓰는 거냐? 형용사처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쓴다 함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 ing나 pp와 이 꾸밈을 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명사가 스스로 그러한 걸 한다면 이 분사와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적이라면 ing를 써야 된다고 했고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적이라면 pp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 ing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pp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분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기억이 다 나고 있죠. 지금 기억이 나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매우 우울한 거예요. 돌아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여기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준 것처럼 missing luggage 같은 경우에는 짐이 스스로 분실 당한 게 아니고 짐이 스스로 짐이 무언가를 분실한 게 아니고 짐 입장에서는 분실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 미스도 써야 되지 않나요? 했는데 선생님이 이건 통째로 외우라 그랬죠.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운다. 그러고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ing 현재 분사만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You can take the remaining food에서 remain은 자동사인데 remaining 남아있는 음식을 가져가줘도 좋습니다 하고 ing 써야 된다고 했었죠. 강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요거는 이제 총정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괜히 넘어왔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것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 했냐면 여기 있는 준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 준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준동사는 동사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하나하나씩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문장을 읽어나가다가 동사가 아닌 뭐 변태 같은 꼴을 봤다, 뭐 to가 붙어 있다거나 ing로 변했다거나 pp로 변했으면 그거는 뭐일 확률이 높냐면 준동사일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동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스스로 자자라고 한다고 했죠. 한자 괜히 적었네. 한자는 없는 걸로 합시다. 자, 자동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 의미가 완전하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면은 안 된다 라고 했었죠.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의미가 완전하다기보다는 뒤에 목적어가 따라와야 그 의미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목적어가 와야 의미가 완전하다. 그래서 뒤에 반드시 누구를 취해야 하냐면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 해요. 그래서 이 자타동사를 구분할 때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뭐뭐 하다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요거 앞에 을를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 된다 이러면은 타동사,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자동사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이 타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의 문장을 뭐로 만들 수 있냐면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동태는 기존의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동작의 영향을 받던 자가 문장의 주어로 떨어지면서 이 동사는 BPP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있는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어로 바뀌게 되는 문장의 꼴을 선생님이 수동태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BPP가 보이면 당한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당한다 또는 되어진다 까지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의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어떻게 확장했냐면 주어란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동작의 주체라고 했는데 때로는 동작의 영향을 받는 자, 주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영향을 받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동작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능동태일 때 얘기하는 거고, 영향을 받는 자가, 주어가 영향을 받는 자, 동작에 영향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문장이 수동태일 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시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제는 이렇게 선생님이 선을 쫙 꺼놓고 설명했는데 여기는 선이 없으니까 미래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will가 be going to. be going to가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면 will은 의지는 있지만 확신은 없는 상태에서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3인 주어로 나왔을 때 s를 갖다 붙여야 된다고 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선생님이 습관적 현재, 습관적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I teach English라고 쓰면은 English 이렇게 쓰면은 나는 어제도 가르치고 오늘도 가르치고 내일도 가르칠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곧 my job is English teacher와 같은 의미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뭘 쓴다고 했었냐면요. 뭘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ing로 이어지는 현재 진행을 쓴다고 했습니다. 진행 시제를 써야만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뜻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과거는 ed가 붙거나 혹은 ed가 붙지 않는 불규칙 동사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go 같은 경우에는 went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떼서 외우셔야 돼요. 대과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보다 더 앞선 일의 순서를 밝히기 위해서 쓰는 말. 그래서 꼬라지가 had pp라고 했습니다. 요거 두 개 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설명을 했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때는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 라고 했었고요. 이 현재 완료의 꼬라지가 have pp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완료 시제와 이 각종 시제를 다 합쳐가지고 수동태하고 합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진행 수동태 이렇게도 설명을 했었고요.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반성하시고 다시 공부하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 공부하세요. 자, 구과절. 구과절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단어 이상의 모임 플러스 한 가지 완성된 의미. 그렇죠. 근데 구는 주어와 동사가 없고요. 절은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더불어서 설명했어요.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전치사는 시간, 장소, 이유, 목적, 방법, 수단 등을 쓰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따라 나와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소를 설명하고자 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어디에 관한 게 이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청에서 만나자 할 때 에서가 전치사고 시청이 명사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인데 이거는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건 구라고 했고 선생님이 그래서 전명구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하나의 주어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주어 또 다른 동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쓰려면은 접속사가 쓰이면은 그때서는 비로소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는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접, 주, 동, 절.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구에서 선생님이 이러한 구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전명구는 전부 다 선생님이 부사구로 부른다고 했어요. 모든 구를 부사구로 부른다는 게 아니고 전명구는 부사구로 불러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시간, 장소, 이유,
목적, 방법, 수단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게 주로 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부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고, 동사 자리에는 동사만,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끼일 데가 없어요. 하지만 부사는 곳곳에 끼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고, 그래서 그 역할과 닮아있기 때문에 이 전명구를 선생님이 부사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생략해도 괜찮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볼까요?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긴 강의예요. 어쩔 수 없어.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고자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관계라 함은 두 문장의 관계를 보여줄 건데, 이때의 관계가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부분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문장에 공통되는 부분이 만약에 뒷문장에 주어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든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야 되고요. 공통된 부분이 합쳐지는 문장의 목적어야. 그럴 때는 목적격 관대라고 했습니다. 자,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뭐냐?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영어에서는 반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명사를 피하기 위해서 바꿔 쓴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which, 근데 둘 다 뭔가 좀 애매하고 나는 좀 이런 구분하기 싫어 이러면은 that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요거까지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형용사절이라 하면 이런 거였어요. 명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선행사입니다. 선행사 다음에 이 뒤에 이어지는 게 관계대명사로 이어진다면 이 관계대명사 이하의 절은요, 이 관계대명사 이하의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며주는 해석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형용사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다 나야 돼요. 생략,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 이렇게 묶어서 생략 가능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단독으로도 생략이 가능하다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남는 ing나 pp가 여전히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었고, 그래서 분사도 선생님이 엮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앞부분의 설명의 분사에 요거를 같이 넣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사실 더 많아요. 다루지 않은 내용들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 이 뒤에 강의를 찍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분사구문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가정법 이 강의에서 안 다뤘습니다. 안 다뤘어요. 요것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수일치 안 했습니다. there is나 there are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한 거 너무 많아요. 안 한 거 너무 많아.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볼까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많은 걸 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앞의 내용을 조금 더 지금 16강 이어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하는 한 25분 정도 되는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됐다면 이제 혼자서도 영어 문법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문법을 정리해볼까 해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때 되면은 다시 만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요 부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꼭 이 문법을 한 바퀴 돌렸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인드맵은 선생님 첨부 파일에 올려주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